제가 오늘 방송 직전까지도 청와대의 이 사안과 관련된 입장을 여러 경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의 분노를 잘 지켜보고 있고 충분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제 다만 자, 대통령 지지율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중요한 국면에 접어든 것 같아요. 뉴스원에 따르면. 네, 검찰개혁, 공소청, 중수청법 오늘 첫 공개, 보안수사권은 추가 논의. 네, 추가 논의한다고 하는데 일단 정부 안으로 보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핵심적인 내용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의심스러워했던 것들이 다 어떤 건지 좀 약간 정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우려했던 게? 자,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검찰 개혁의 가장 극단화된 순수한 형태는 뭐냐면 수사는 경찰이 하세요, 기소는 검사가 하세요. 완전 분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개혁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경찰만 수사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주체들에게 막 나눠져요. 공수처, 중수청 뭐 많아 수사하는 기관들이. 그러면서 검사들도 숟가락을 자꾸 얹는 게 공소청으로 가지만 우리도 수사권 조금 주세요. 보안 수사권이죠, 그게. 그런 식으로. 중수청 안에서도 이게 그 중수청은 수사관만 있어요.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인데 거기는 다 수사관이에요. 수사관인데 수사관도 급을 좀 나누자. 이번에 이제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했다는 그 안을 보면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사사법관과 수사관도 나누자. 수사관이 다 같은 수사관이 아니고 중수청 안에는 수사사법관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자격 요건이 판사, 검사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수사사법이 뭘까? 이거 새로운 용어거든요. 그러게요. 이거 사법시험 붙은 놈만 되는 거구나. 그렇지. 네, 결국 그래서 사법자를 붙인 거예요. 일반 수사관은 경찰 출신도 될 수 있고 뭐 기업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전문적 식견을 가진 법 외에 진짜 전문가들이 될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의 중수청법 안에 따르면 1급에서 9급까지 그냥 수사관만 그렇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사사법관을 나눈 만들었지. 거지. 그리고 수사사법관이 지휘하는 걸로. 그렇죠. 수사사법관이 상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수청장도 수사사법관 중에 뽑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 끊임없이 이 법조계를 잠식해왔던 사고방식. 사법시험 붙은 사람과 아닌 자는 본질적으로 달라. 경찰 사법시험 안 붙었잖아. 법 몰라. 우리만이 법조인이고 기본적으로 다른 계열이야. 이 구조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번 안에. 그리고 이제 공소청법과 관련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그렇죠. 살리는 게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안 수사 요청권도 아니고 보안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은 그렇죠. 결국 자기들이 수사 수사하겠다는 인력도 거죠. 갖겠다는 것인데. 네, 그러면은 3단계 마지막으로 요약을 딱 드리면 수사 단계가 3단계가 되는 거예요. 경찰 출신의 뭐 중수청 수사관을 한다 그러면 그 중수청 안에서 수사 사법관이라는 사람이 검사 출신의 검사죠. 사람이 이제 또 지휘 감독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공소청이 또 보안 수사권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또 간섭해. 그러니까 밑에서 수사하는 거를 검찰 출신이 좀 중수청에 가는 검사들은 조금 젊은 검사들일 거거든요. 근데 공소청에 가는 검사는 상대적으로 좀 연식 있는 검사들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젊은 검사들이 또 확 돌아가지고 또 정의로운 길을 간다라도 위에서 또 찍어 누를 수 있는 보안 수사권 타고 지금 이런 구도로 돼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다른 이름으로 예. 제2의 검찰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지난 주말에 계속 돌기 시작했던 봉욱 민정수석의 이른바 반언록 예. 이게 사실이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법무부 검찰개혁 TF의 자문단이라고 16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경희대 서부학 로스쿨 교수가 양심적인 폭로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봉욱은 뭘 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거론한 것 외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피해자 발생하지 않게 하라. 그걸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왜 뭐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발생하지 않게 하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대통령 의중은 지금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욱이 뭐 슬쩍슬쩍 이게 뭐 대통령이 검토하고 동의안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요. 네네.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경찰 수사가 일방적으로 끝날 경우에 혹여라도 억울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이제 특수한 정치적인 피해자로서 검찰에 의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공작을 당한 건데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계속 밝혀왔단 말이야. 네, 네. 그걸 침소봉대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저와 서부학 교수의 공통된 일단 판단인데 한번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더구나 그 상하 구조로 해가지고 지휘하도록 하는 거 중수청 내에서도 그런 예, 쪽에는 대통령이 지휘한 그 뭐 엄명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거는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원칙적인 얘기만 대통령이 하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이거는 그냥 제2검찰청을 그대로 만든 거죠, 뭐. 그죠. 예. 그 혹시 그 내부 논의 과정에서 뭐 교수님 의견은 적극적으로 개진하신 건 맞죠? 그러니까 그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는 자문위의 다수 의견이 일부 소수 빼곤 다수 의견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되면 능력이 있고 의지 있는 이런 우수한 수사 인력을 수사관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기존 검사들이 가진 특권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기존 검찰청의 인력 구조를 그대로 이식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검찰이 그러면 안 가려고 한다. 이런 이제 검사들을- 현실론을 또 예, 사실 지금 저는 요 말씀은 이제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 외에 요거는 침소봉대한 거고 중수청의 이른바 사법 수사 사법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는 건 대통령이 언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그냥 봉욱과 검찰 친검 세력들이 끼워 넣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검사들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검사들이 뭐 그들이 얘기하는 수사 능력이 뭐 검증된 게 뭐가 있나요? 그동안에 그렇죠.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가지고 피의자를 압박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을 만들어간 것이지 그게 뭐 검사들이 특별한 수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인권 침해, 뭐 정관이요 이런 부패 관행이 검찰 내부에 정착이 돼 있는데 저는 그런 검사들이 많이 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죠. 중수청에 이런 식으로 직급을 나누고 사법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안 붙여주면 수사력이 훌륭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안 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현실론을 이제 봉욱 민정수석 쪽과 일부 법무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부학 교수는 안 오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간명하게 하고 계시죠. 자, 그럼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예. 보안 수사권은 지금 보안 수사권은 네. 뭐 우리가 일부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네. 자문위는 아시겠지만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네. 그 민정실에서 제가 듣기로는 뭐 자문위를 꾸렸는데 10명은 뭐 굳이 구분하자면 좀 친검 쪽 인사들이고 네. 6명은 좀 철저하게 개혁하자는 입장이라서 네. 이 보안 수사권 문제도 논의를 하면 그냥 정확하게 10대 6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NC 당초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공수처법, 중수청법은 사실 우리 자문위에서 논의됐던 의견들을 다 무시를 하고 자기들 의견을 법안을 만들었고 또 논의되지 않은 내용들도 지금 법안들에 들어가 있어서 네. 지금 황당한데 이게 보안 수사권 문제로 가면 또 자문위에서 이거는 다수 의견이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 핑계를 대고 법안을 그대로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애시당초 10대 6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자신들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자문위를 이용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거 중수청의 이 문제, 공소청의 보안수사권 문제 외에도 중요한 게 많다는 거예요. 좀 더 들어봤습니다. 애시당초 그렇게 자문위를 구성해놓고 예,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자문위 활동을 계속할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뭐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논의 안 되는 거는 뭐가 논의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논의는 다 보안수사권이나 이혼화 논의는 있었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논의 안 된 거를 뭐 끼워서 슬쩍 집어넣은 게 있나 보죠? 사법수사관이라는 명칭. 네. 그거는 이게 이원 구조로 갈 거냐, 일원화 구조로 갈 거냐는 논의를 했는데, 네.
그 명칭을 수사 사법관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어요. 그건 자료에도 없었고. 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어느 입법내에도 수사하는 공무원한테 사법관이라는 용어를 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단히 그러니까 이제 생소하네. 이거는 그 검사들의 어떤 특권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수사 사법관이라는 명칭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위원들이 이걸 보고. 우리가 중수청 수사 범위를 논할 때 우리는 이제 4대 범죄로 좁혀서 이게 특별수사 이거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4대 범죄 가지고도 그 왜라는 말 가지고 다 했잖아. 예. 등 가지고. 근데 심지어 4대 범죄를 확대했다는 겁니다. 지금 9대 보시면. 범죄로. 네. 예. 아니기 때문에 네. 부패 경제 범죄만 해도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내란 외환죄까지 포함해서 4대 범죄로 가자 그랬는데 9대 범죄로 확대를 하면서 문제가 이게 중수청에 우선권을 준 거예요. 이것도 다수 의견은 우선권을 줘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광범위하게 수사 경합이 국수본하고 발생이 되는데 이게 중수청이 그러면 중요한 사건 자기들이 다 가로채가고 지금도 그랬는데 계속. 예, 국수본은 비리비리한 사건만 해서 이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에다가 명확한 수사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이거는 뭐 압도적 다수 의견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중수청 자, 지금 4대 범죄를 9대 범죄로 그리고 우선권까지도 지금 정부 안으로는 넣었다는 거예요. 청에 그 우선권을 주고 그러니까 설계가 지금 보면 네. 중수청장하고 중수청 내부의 주요 수사 보직을 다 검사로 깔은 다음에 네. 이들을 통해서 중수청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9대 중대 범죄들에 대한 중요 사건을 중수청이 장악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경찰 수사는 이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을 시키면서 일종의 특수 중대 사건을 전담하는 제2검찰청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소청에서는 공소청의 검사들하고 네. 친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법관들끼리. 네네. 앞으로는 뭐 사법관이라고 부르겠죠. 수사 사법관인데 수사를 떼버리고 그럼 법관이네, 법관. 그럼 사법관, 법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검사보다 높은 명칭을 갖게 되는데, 자, 그럼 결론적으로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장난을 친 것인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왜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우리 교수님 그러니까 보시기엔 우리가 누가 듣기로는 장난친 거예요? 검찰개혁 추진단에 검사들이 많이 가 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 봉욱수석이 그 추진단 회의를 주 1회씩 주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기자님도 며칠 전에 뭐 떠든 봉욱 그 민정수석의 의견 뭐 이래가지고 그 문건 혹시 네네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그 법안을 만드는 데에 봉욱의 의견이 결국은 검찰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 말씀도 자, 지금 뭐 다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댓글로도 많은 분들 예. 분노를 헐 완전 미쳤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공소청, 중수청, 검찰이 둘 다 장악하는 카르텔이다. 예, 일단은 봉욱 민정수석이 어떤 의도가 실질적인 명분 말고요. 뭐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대외 명분 말고 진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대형 로펌에 돈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돈을 버는 원동력이 형사사건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형사사건을 변론할 때 정관 출신들을 많이 영입을 하죠. 네. 그럼 사람들이 정관한테 전화 한 통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억대의 돈을 줘요. 별거 아닌 거에. 근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고위직 검찰 출신 누군가가 변호사 개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현장이 들어갔는데 내가 수사받고 있는 담당 검사가 누구다. 그러면 여기 선임하면은 위에서 찍어 누를 수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기본 그럼요. 구조가. 네네. 그런데 이게 되려면 여기에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검사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할. 그렇죠. 이 검사가 세야 외부에서 정관으로 타고 들어와가지고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중수청이나 뭐 여러 가지 개혁들은 이 검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해체시켜가지고 분화를 시켜놨어요, 여러분들. 또 분산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약해요, 검사가. 그러면 정관 출신 변호사가 힘을 못 써. 돈을 못 벌어, 이러면. 돈이 안 돼. 그럼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여전히 검사에 비등하는 어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힘이 생긴다고요, 변호사들이.
정관 출신 변호사들이 사실 이런 이분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봐요. 애시당초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했을 때부터 저는 이런 우려를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고발 뉴스에서는. 근데 바로 우리가 우려했던 지금 우려가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텐데 일단은 뭐 이제 국회의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부 입법을 발의한 거니까 네. 상관없이 국회가 독자적으로 발의 또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왔던 건 당정청이 어긋나는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 가지고 서로 잘 토론하고 협의해서 하기 위해서 정부 입법으로 하자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봉욱 민정수석 같은 사람들이 타고 들어왔고 이상한 짓을 해서 정부 입법이 누더기가 돼 있다면 국회에서 왜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야 이게 시행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미쳤다고 그걸 통과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 부분은 예. 그 제가 오늘 방송 직전까지도 이제 대통령실 청와대의 이 사안과 관련된 입장을 여러 경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의 분노를 잘 지켜보고 있고 충분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제 다만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경찰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제어할 수 있는 그건 부분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국수본을 대통령이 그리고 그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고 지휘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제처장한테 요거를 좀 빨리 강구해라라고 지시를 한 상황.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찰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우려를 봉욱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참모가 검찰의 이해관계에 둘러싸여 가지고 오판 또는 확대 네. 해석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까 그 서보학 교수님 말씀하신 문건을 자세히 보면은요. 반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수사사법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검찰개혁 추진단이 네. 반대 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의견이라고 정리를 해놓고 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개혁 추진단은 다수가 반대를 하는데 그렇게 구조를 짜놨잖아 10대 욕으로. 근데 봉욱 민정수석대로 될 가능성이 높대. 그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봉욱 민정수석이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잘못 얘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를 출입하다 보면 도처에서 그런 현상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비판이 나가거나 반대 의견이나 국민 여론이 들어오면 이거 대통령 뜻인데 니네 왜 이래. 근데 대통령이 모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첨삭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왜곡하는 뜻을 거죠, 그러니까. 왜곡하고 참칭하는 것인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대단히 좀 민감하고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대통령의 공식 이 사안과 관련된 입장이 천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는 그때까지 어떤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한마디 또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떤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 지금 이제 여기 같으면은 검찰개혁 추진단, 예, 그다음에 뭐 개혁을 추진하는 자문위 이런 같은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지금 문건이 이 서 교수님 걸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 개혁 추진단과 자문위가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구조화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수술하려고 할 때는 최초 이런 추진단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개입하게 만드는 거야, 처음부터. 맞아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 검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누더기가 된 내란 전담 재판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 문제를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이 그 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인데 법관 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도 사실 비슷한 지금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네네. 예.